187쪽에 있는 이제 3차 방정식 작성부터 좀 보시면 돼요. 이제 3차 방정식을 이제 작성한다는 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3차 방정식을 작성할 때 보통 세근을 알려주고 x 세제곱의 계수는 이렇게 된다라는 두 가지 조건으로 3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게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발은 2차 방정식 때랑 똑같아. 2차 방정식 때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하고 5가 되는 2차 방정식 만들어봐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x 빼기 2와 x 빼기 5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런 두 분이 나오지 않았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2차항 계수 자리는 그 수를 그냥 겉에다가 때려박고 얘네들 전개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자, 우리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라고 하면은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여기는 세제곱의 개수는 a야. 그러면은 이 앞에 a 때려 넣고 는 0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식을 작성하면 되는 거지. 근데 저기 작성하고 나서 이제 보통 뭘 시키냐면 얘네들을 전개하기 시키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전개하기 시키니까 이제 전개했을 때 아무런 모양이 이렇게 이제 x세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 빼고 이제 전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상수항들의 합에서 이제 합의보호를 바꾼 게 이제 2차항의 계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상수항을 둘끼리 선택해서 곱해가지고 이제 만든 게 1차항 계수고, 여기는 상수항끼리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전개된 3차식의 상수항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읽어주면 되냐면, x세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곱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둘 곱합 x,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은 세근의 곱. 이렇게. 그러니까 곱, 둘 곱합, 곱 순서대로 우리가 딱 근각계수의 관계에 맞게, 보통 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 3차항 계수를 분모를 해서 여기는 분모분의, 자, 여기 있는 2차항 계수 하면은 합,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3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하면 둘 곱합, 그 다음에 여기 3차항 계수분의 상수하면 이제 세근의 곱이 나왔던 거 그대로 순서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지켜서 저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부호만 좀 주의하면 돼요. 부호만. 그래서 이제 합과 곱배, 즉 여기는 합과 곱배는 이렇게 음해부호가 붙는다. 여기는 플러스고, 그러니까 마플나 이런 식으로 이제 부호 순서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제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3차원 계수가 뭐 특정하게 1이 아닌 다른 수면은 그 수들을 다 골고루 곱해가면서 는영 붙이면 3차 방정식이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대표 문제 같은 데서는 이제 이렇게 시키고 있죠. 어떤 특정한 그 3차 방정식의 세근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정해줄 테니까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겠니? 라고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방정식을 이용해서 세세합부터 먼저 구하셔야 돼요. 세세합은 그냥 0이에요. 자, 세세합은 0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둘곱합은, 자, 이런 것 애들은 그냥 미리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그냥 다 구해놔요. 그냥 눈으로 보면서 그냥 쓰면 되잖아. 자, 그래서 세세곱까지 이렇게 다 쓰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얘네들을 이용해서 뭐 하라고 그러면은, 자,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알파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만들어 봐. 이렇게 이제 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3차 방정식을 작성하라고 이제 시키고 있는 거니까 이거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항상 어떤 문제든지 간에 선생님이 이제 좀 계속 이제 다항식 연산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 이게 세 개의 미지수 중에서 두 개씩 골고루 짝지어서 더하는 게 골고루 이렇게 다 나오게 되면 반드시 여기 있는 합을 이용해서 요런 세 가지를 바꾸셔야 된다고요. 자, 합이 지금 0이기 때문에 둘이 더한 거는 여기 감마 이하한 거 마이너스 감마로 이제 조금 보이셔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알파.
여긴 여기대로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셔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합이 0이 아니고 뭐 합이 1이나 2나 3 같은 거다. 그러면은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3 마이너스 감마가 세근이라고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이 문제에서는. 그래도 이 문제는 그래도 좀 이제 대표 문제라고 좀 쉽게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마 알파, 마 베타, 마 감마가 된 거니까 자, 실제로는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작성해야 되는 방정식이 이런 꼴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되지 뭐. 선차의 계수는 여전히 이제 1입니다. 객관식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서 나왔던 세근을 뭐였냐면은 요거였거든. 딱 이 차이가 있는 거야. 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여기다 근데 그런 차이만 있는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식과 이렇게 돼 있는 식의 차이는요. 여기는 x 대신에 마치 뭐가 돼 있는 거냐면 여기에 지금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이런 방정식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예상을 딱 봐도 이런 애들은 그냥 여기 위에 있는 방정식에 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그 시계부호를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바로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결과 볼게요. 그럼 어쨌든 기본기는 자, 이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가 맞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여기는 이 마알파, 마베타, 마감마가 세근이 되는 3차 방정식 작성을 할 때 자, 원래 이런 식으로 세근의 합, 뭐 당연히 0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둘 곱합을 해도 여기다 같은 식이 나오는 거죠. 둘 곱합은 그냥 바로 3이라고 씁시다. 하나, 둘, 세 개 곱하면은 세근의 곱이 요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랑 부호 바뀌겠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 0, 3, 1을 이놈들 자리에다가 꽂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정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x제곱은 없겠죠. 0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3x 그대로 오고 상수항의 부호만 플러스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방정식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만 곱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 아, 여기 마이너스 바뀌어야 되구나. 여기가 세근의 곱이 1이니까 여기다 1을 꽂아 쓴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돼야겠죠. 자, 이렇게 된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긴 하는데, 자, 그렇게 풀리는 문제보다는 사실은 여기서 뭐 1마 알파, 1마 감마, 뭐 1마 감마, 1마 알파, 1마 베타 이런 애들이 오는 게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구하시는 게 더 일반적이라서 그런 문제가 여기서 좀 나오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11-2번 같은 거는 좀 힌트는 여기서 조금 이미 좀 제공이 됐었는데 앞에 2차 방정식 잠깐 볼래요? 2차 방정식 몇 쪽 보냐면 이제 11-2번 같은 거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 기억에 따르면 2차 방정식 작성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거거든요. 거기 맞다. 거기 유제 124쪽 보면은 유제 20-3번 있어요. 그거 할 때 잠깐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2차 방정식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걔네들이랑 역수가 되는 근을 이제 걔네들의 역수를 이제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작성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개수가 역순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제 3차 방정식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3차 방정식이 있었을 때 좀 기억 안 나시면 한 번 더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세 근이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얘네들의 역수야. 역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작성해봐라 라고 시켜요. 그러면은 이렇게 역수 관계에 있는 이 세수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작성해봐 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 개수들 자체가 역순으로 나오는 거죠. 역순. 개수가 역순이에요. 그러니까 A, B, C, D 순서였다면 D, C, B, A 순서대로 개수를 재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D가 만약에 음수면은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가지고 부호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역순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이 역수면은 개수를 역순으로 바꿀 것.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제 11-3번은 딱 요것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식의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A, B, C 다른 문자가 들어가서 식이 다르게 적혀져 있는 것 같지만 다 구조는 요거예요. 어떤 식의 세제곱에서 어떤 수의 3배를 한 거를 빼고 그 다음에 여기다 K로 곱해서 는 0이 되게끔 하는 구조인데 이걸 만족하는 세 문자가 A, B, C인 거죠. 여기에 세 근을 A, B, C라고 보시고 문제를 다루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좀 여러분들 알아보셔야 되는 게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근의 합이 0이 되는 걸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서 반드시 이제 이거 보시고 문제들 풀 때 합은 0이고 우리가 둘곱합이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 ABC의 둘곱합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 정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활용은 그냥 한 번씩 세워보시고요. 보통 활용 같은 경우는 이제 식을 못 세워서 이제 조금 문제가 어려운 거지 방정식을 푸는 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방정식을 잘 세워서 푸시면 되고 거기 뒤에 있는 활용은 딱 요것만 좀 얘기를 합시다. 12-2번만 식을 세워드릴게요. 갑자기 9 가지고 이제 식 세우려 그러면 그것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세 개의 구를 합쳐서 하나의 구를 만들었더니 이 말은 내가 세 구의 합이 새로 만들어지는 구의 부피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구를 합쳐서 한 개의 구로 바꾸더라도 변하지 않은 건 부피예요, 부피. 자, 그러니까 이제 부피에 대한 식을 만들어 보라라고 시키는 게 유제 12-2번입니다. 자, 그럼 유제 12-2번에서는 우리가 세 구의 그 반지름의 길이와 새로 만들어진 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연속인 내자연수가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원래 세구 원래 이제 처음 세구라고 쓸게요. 처음 세구의 반지름은 이제 중간 거를 R, 큰 거를 R 플러스 1, 이제 연속하는 자연수니까 가운데 거 작은 거를 R-1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피의 합이 어떻게 된다더라라는 얘기니까요. 자, 부피의 합을 계산하기 위해서 3분의 4파이 R-1 세제곱 하는데 파이는 제일 뒤에 붙일게요. 그럼 어차피 이렇게 쓱을 열심히 쓰다 보면은 파이가 역시 뒤에 있는 게 좀 이상하다. 예, 평소 말하던 대로 쓰자. 자, 이렇게 이제 다 식을 쓰게 되면 어차피 3분의 4파이는 모든 식에 골고루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일 그 새로 만들어지는 구의 반지름이 R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얘네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새 구의 반지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속하는 네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분의 4파이는 골고루 양쪽에서 나눠서 날려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제 식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만 더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라고 원래는 푸셔야 되거든요. 이제 원래는 이제 다 전개해서 계산해서 푸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왜냐면 어차피 R은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연수라고 그랬어. 원래는 이제 만약에 서술형 같으면은 이거를 전개해서 열심히 인수분해 해가지고 문제 풀이 과정을 적으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객관식이고요. 학교 시험에서도 이런 거 주로 거의 객관식이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서술형이 아닌 이상 이런 것들은 전개하지 말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4, 5, 6, 7, 8 이런 거 때려 넣어서 참이 되는 거 찾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무슨 말인지 괜찮죠? 실제로 그렇게 푸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 선생님은 고등학생들한테 절대 이거 가지고 열심히 계산하라고 안 시키거든요. 시간 낭비. 그냥 자연수 1, 2, 3, 4, 5 같은 거 때려 넣으면 돼. 이게 만약에 단답형이었다. 뭐 교재 문제 나와 있는데 단답형이었다. 이거 어떻게 전개해서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전개한 다음에 열심히 이제 한쪽으로 몰빵해서 정리해가지고 이제 인수분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좀 번거롭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할 때도 그냥 이런 식의 모양을 열심히 계산해야 되는 게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다 아래에다가 얘 여기서 4, 5, 6, 7, 8 대입해서 참이 되는 거 찾으시면 돼요. 어차피 산자 방정식의 맨 첫 번째 근을 찾을 때도 어차피 적당한 수로 대입해서 이거 맞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찍는 거란 말이죠. 원래 풀이 과정 자체가 찍는 거니까 그냥 여기는 4, 5, 6, 7, 8 꼭 대입해서 풀어주세요. 전개해서 열심히 쓰지 마시고요. 제가 계산하는 문제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3차 방정식에 작성하고 이제 활용에 대한 거는 한 이 정도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좀 중요한 거 여기는 뭐 풀이 과정 지워도 되나? 선생님이? 송은이도 지워도 되죠? 응. 네, 풀이 과정 좀 지우고요. 여기 여기서 봅시다. 자, 이론적인 거 먼저 정리할게요. 그 다음은 요거 x세제곱이 1이 되는 이 방정식의 허근 또는 세제곱해서 1이 되는 허근도 있습니다.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방정식의 허근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허근은 오메가 여기서도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자 어쨌든 여기 이쪽 세상의 오메가하고 이쪽 세상의 오메가는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나타낸 값은 달라요. 그냥 문제에서 저렇게 써져 있는 것 뿐이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한 문제들을 이제 좀 푸시는 게 여기 이 문제들의 의도인데 자 이거 풀기 전에 기본기부터 먼저 자 그럼 내가 x세제곱은 1의 허근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는 이 1을 이항을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하기 때문에 나오는 허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인수분해하면은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허근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자 그러니까 자 일단은 얘네들도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세제곱하면 1이 되는 수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 오메가 때려 넣어서 0이 되게끔 하는 값이니까, 자, 이렇게 여기는 이 x 대신에 오메가를 넣었을 때 1000이 되게끔 하는 수니까 저게 0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여기랑 부호 똑같이 따라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렇게 좀 외우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세제곱해서 1이니까 당연히 세제곱해도 1이고 여기 가운데 여기가 또 플러스 1이야 개수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들은 다 개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여기랑 틀레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오메가 하나는 틀레 오메가 여기서 이제 틀레근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를 보고 딱 여기 두 개만 외우면 돼. 나머지는 여기 보고 다 할 수 있어. 자, 그 두 근의 합은 1분의 1에서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1. 자, 1정도. 딱 요거 두 개만 외우면 돼요. 두 개만 외우시면은, 뭐 두 개도 아니지. 사실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그냥 따라 나오는 거니까 요거 하나만 외우면 되겠다. 자, 그러니까 이게 둘의 합과 곱이 저렇게 이제 마이너스 1과 1이 되는 거는 여기 두 번째 거 보면서 이제 그냥 끄고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다르겠지, 여기는. 당연히 오메가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이제 추가로 하나 더 쓰자면 요거야. 추가로 하나 더 쓰자면 6제곱하면 1이에요. 글씨가 좀 번지겠다. 자, 6제곱하면 1이다. 자, 여기 이제 추가가 된 차이는 사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놈을 이제 마이너스 이항해서 인수분해하면은 아까랑 여기랑 다르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가운데가.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고 다시 얘네들의 켤레의 합을 구하게 되면 근각계수 관계에서 1. 곱은 여전히 1.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보시면 돼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 여기가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이렇게 부호가 같아집니다. 자, 이렇게 되는 사실들만 이제 정확하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우리 저번에 이제 자주 나오는 거듭 제곱에 자주 나오는 복수수의 거듭 제곱에 해당하는 수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는 이 오메가는 2분해하고, 자, 여기 풀만 루트 3i 붙는 거는 이쪽이나 똑같아요. 그럼 학생들이 되게 여기서 뭘 헷갈리냐면, 여기 앞에 플러스 1이오나 마이너스 1이오나 그것만 헷갈린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 생각하면 돼. 여기가 플러스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여기 생각하면 여기 플러스 1 돼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세제곱해서 1이 되는 것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경우는 여기 오메가 자체를 구할 때예요. 2, 1, 루트 3하 이꼴로 정해지는 이제 식인 거는 맞는데, 자, 이렇게 여기 부호가 이렇게 세제곱해서 1이 되는 거랑 반대가 되는 것만 구분하시면 되는데, 어거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두 번째 것만 딱 써놓고 두 번째 거에서 자연스럽게 유도하려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굳이 열심히 다 안 외우려고 해도 괜찮아요. 두 번째 것만 잘 구분할 수 있어요. 세제곱해서 1이 되는 거니까 개수가 1, 1, 1이야. 마이너스 2니까 1마 1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을 기억을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문제들 다뤄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좀 다룰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문제가 대표 문제 같은 건데, 일단 대표 문제 봅시다. 자, 대표 문제 보시면은 그냥 유제 13-3은 바로 풀려요. 왜냐면 우리 대표 문제에서도 보통 꼭 학생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뭐 얘네들을 오메가로 나눠서 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 더하기 오메가, 여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야 해결이 되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할 건데? 이것도 코스모시 변형을 어떻게 해결하면 돼? 여기가 얼마인지 아니까. 여기서 오메가로 나눠서 여기 있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냥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분의 1은 얘네들은 세제곱하면 1이니까 문제 어떻게든 해결이 되죠. 4제곱 더하기 4제곱 분의 1도 그렇게 구할 수는 있어. 그럼 그때 그렇게 일일이 다 구하게 되면 시간 낭비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뭐야? 자, 지금 거기 대표 문제 나와 있는 식을 어떻게 조금 해석했으면 좋겠냐면, 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분의 1을 어떻게 이렇게 그 가로로 묶인 한 덩어리들을 다 더해야 되잖아, 어쨌든. 결론은 다 덧셈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 모든 항들은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씩 이렇게 묶어서 더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묶어서 더해보자고. 어차피 다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더하는 수의 분류를 이렇게 그냥 역수 모양 아닌 거, 그냥 오메가인 거. 어차피 이렇게 10제곱까지 더해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것도 더하는 거야. 이것도 더해요. 이거 다 쓸 필요 없겠죠? 이것도 이제 10제곱분의 1까지 더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분수꼴은 분수꼴대로 정수꼴은 정수꼴대로 더해. 유서봐, 더워? 네, 더워? 아니, 더워서 천장 보는 줄 알았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정수꼴은 정수꼴대로 분수꼴은 분수꼴대로 더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이렇게 얘 세제곱해서 1이 되니까 하나, 둘, 세 개 더하면 0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오메가를 한 번씩만 더 곱해봐. 이렇게 세 개 더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번 보세요. 여기다 오메가 제곱을 양쪽에 곱한다고 생각해봐. 여기 있는 두 번째 식에다가 여기가 이제 여기 파란색으로 밑줄 치는 게 어디까지나 메이는 요거니까. 자, 여기가 오메가 제곱을 모든 아이 곱한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세 개 더하는 거 나오죠? 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네제곱꼴이잖아.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되겠어? 중간에 이렇게 세 개 딱 골랐어. 연속된 거 세 개. 이거는 여기다가 오메가 4제곱 곱하면 이런 거 나오죠. 맞죠? 그럼 내가 이렇게 여기 3개 고르든 이렇게 3개 고르든 연속된 거 3개만 더하기를 하면은 합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일까? 무조건? 자, 세제곱이 1이라서 이런 식이 성립하네.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 3개 합치면은 0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 느껴지시나요? 자, 우리가 그 허수단위 i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때로 우리가 i를 4제곱하면 1이 됐었죠? 그죠? 4제곱해서 1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4제곱해서 1이 되는 수니까 실제로 이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제 말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한 근이 허수단위 i인 거거든. 그럼 내가 이걸 또 인수분해 해보자고. 원래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인수분해를 x 100일로 인수분해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xn제곱 빼기 1꼴을 x 빼기 1로 인수분해 하시면요. 몫이 자, 얘기하니까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조립제법 되면서 끝에가 0이 돼요. 그러니까 몫의 개수가 다 1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는 이 놈의 한글이 i고 이 i라는 놈은 이쪽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맞죠? 선생님 주장 이거 이상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i를 한 번 곱하든 i를 제곱을 곱하든 i의 세제곱 곱하든 i의 거듭 제곱의 합 중에서 지수가 연속된 거 4개를 합치게 되면 무조건 0 나오는 게 여기서도 알 수 있어. 보통 우리가 x n제곱 빼기 1은 보통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연속된 거 3개 합이 0이라는 건 느껴지시겠죠? 그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제 저번에도 허수단이 i의 거듭제곱의 합을 구할 때도 그랬지만은 자, 앞에서부터 3개를 남길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뒤에서부터 3개씩 묶어가지고 더해서 0으로 처리해버려도 되지. 그럼 항의 개수만 정확하게 세면 돼. 10개죠? 여기 오메가 1제곱부터 10제곱까지니까 3개씩 딱딱딱 날아가면서 뭐만 남을 거냐면 여기 있는 요것만 남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 아랫줄, 역수. 자, 또 가운데 거 봅시다. 자, 나누기 오메가 세제곱 해볼게요. 저기서. 그럼 이렇게 식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저 두 번째 줄 파란색 밑줄 친 거를 오메가 세제곱으로 나눠봐.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럼 여기다가 오메가 분의 1을 곱하든 오메가 제곱분의 1을 곱하든 오메가 세제곱분의 1을 다 여기다 추가로 더 곱하게 되면 여기서도요. 아무 데서나 3개 연속해서 짝지으면은 요것도 0이 됩니다. 그러면 끝에서부터 3개씩 묶어서 합치면 무조건 0 되는 거 인정?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10개가 있으니까 뒤에서부터 3개씩 묶어서 합쳐서 0 되는 걸로 날려버리면 이제 몇 개 남아야 돼? 유서가 이거 몇 개나 남아야 돼? 여기서도 10개씩 있는데 3개씩 묶어서 앞에서도 날리면 1개. 그러면 맨 앞에 거 하나만 남는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하겠어? 우리가 그러면 더하고자 하는 대상이 이 문제에서는 요거 두 개만 더하면 돼요. 근데 그 두 개 합은 요거를 오메가로 한 번만 나눠서 구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기의 합은 요걸로 좀 보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한 문제에 조금 여러 가지가 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연속된 오메가의 거듭제곱의 합은 3개씩 합치면 0이다. 그게 역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 구할 때는 오메가를 한 번씩만 나누면은 이 등식이 너무 작게 쓰나? 이렇게 해서 는 0이 될 거니까 둘의 합은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보통 세제곱짜리에서 세제곱이 1이 되는 데서 주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은요. 여기 6제곱은 1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렇게 합쳐서 0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세제곱은 1이니까 하나, 둘, 세 개 합쳐서 0 되었다면 6제곱은 1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합쳐서 0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만약에 겁나 많이 더하는 식을 뭐 대표 13번처럼 만들게 되면 이때는 이제 6개씩 묶어서 0으로 바꾸시고 계산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항이 한 3개나 4개 정도 남게 되면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이용해서 차수를 조금 낮추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뭐 그런 정도의 문제까지 지금 여기서 풀 건 아니니까 아무튼 자 이렇게 n제곱은 1이다 그런 꼴이 나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까지 조금 알아들었으면 좋겠네.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13-3번은 해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여기 이제 13-2번이나 13-1번은 한번 제주껏 해보세요. 뭐 이것까지는 조금 뭐 해드리는 게 별 저기는 없겠네. 선생님 뭐 해드리는 게 뭐. 근데 차수 낮춰서 계산하면 되는 거라 오히려 유제 13-1번 같은 게 조금 까다롭긴 하겠구나. 이제 13-1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뭐 이 정도만 얘기해 줄까요? 이제 13-1은 딱 요것만 얘기합시다. 만약에 이렇게 5제곱 같은 게 나오면은 자 여기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걸 이용해서 그럼 5제곱이면 6에 좀 가깝잖아.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5제곱이 있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고쳐서 이제 문제를 풀기도 하거든요. 근데 앞에 보면은 오메가 10제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쳐주시면은 생각보다 쉽게 풀려요. 이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힌트는 요거. 그리고 오메가 10제곱은 뭐 이것도 굳이 나타내자면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도 있고 12에 가까우니까. 근데 이제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하시면은요. 9제곱에 오메가 하나 더 곱한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을 세 번 곱한 거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 그럼 이렇게 바꿔서 대입을 해보시면은 이 모양 적당히 변형해서 여기 문제 풀 수 있습니다. 1차식과 2차식꼴에 연립방정식이 풀이는 이제 보통은 우리가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었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18-3번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까? 이제 18-3번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주로 이제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을 한다.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1차식이 x에 대해서 정리하면 y 플러스 2니까 위에 있는 이 2차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여기는 x 자리에 y 플러스 2를 대입을 하겠죠. 자, 여기에 대입을 해서 이제 좀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여기다가 그대로 요거를 이제 밀어 넣어서 그때 나오는 xy 값을 구하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xy 값의 값을 이제 구했을 때 a하고 b 합이 아마 일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제곱을 구하라고 시키는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1차식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그때 x의 값과 y 값을 이제 아마 두 쌍 구하게 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1차식과 2차식 연립한 이제 문제 풀이였던 거고요. 이제 주로 이제 나온 첫 번째 이제 유형이 이렇게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 그냥 대입하기.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유제 19번 있는 데서는 이게 다 2차식이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하죠. 여기 유제 19-2번으로 좀 말씀드릴까? 어차피 여기는 단순 계산 문제들이라서 선생님이 특별히 설명할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네요. 자, 이렇게 이제 2차식과 2차식이 연립돼 있으면은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대입할 수 있는 1차식이 있지 않다 보니까 상수항이 0인 걸 선택을 합니다. 자, 상수항이 0이 있는지, 상수항이 0이 되는 식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거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이렇게 상수항이 0이 되는 식을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요걸 보고. 자, 이 식을 인수분해 한다.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인수분해 하게 되면은 이제 식이 이렇게 적히지. 여기를 한 번 더 적어볼게요.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1, 2, 2, 1 이렇게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니까 아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자, 여기에 나올 수 있는 2차식이 두 개가 있죠. 이제 첫 번째가 여기가 0이 되게끔 하거나 여기가 0이 되게끔 하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x가 2y이거나 x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보면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y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각각 다 여기는 두 번째 있는 2차식에 대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상수항이 0이 아닌 2차식에다가 여기에 x 대신에 2y도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y도 대입을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이제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의 계산 원칙이었죠. 이제 계산을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연립방정식은 아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정도로만 좀 대체로 문제들을 좀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자, 이렇게 상수항이 0이 되는 2차식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가 없었을 때 이제 대처하는 문제들이 196쪽에 있는 거죠. 이제 196쪽에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상수항이 0이 되는 2차 방정식이 없어서 2차식이 없어서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이거나 아니면 2차항을 소거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유제, 뭐 대표 문제나 유제나 별 차이가 없어서요. 어, 뭘 볼까요? 그냥 대표 문제로 봐도 되겠다. 네, 대표 20번 문제 볼게요.
이제 대표 20번 같은 거 보면은, 자, 거기서 이제 연립방정식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제 승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상수항이 0이 되는 식이 없어요. 자, 상수항이 4로 끝나고, 여기 여기대로 상수항이 9로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제 이런 애들은 대체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해요.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아니면 이차항을 소거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스님 보기에는, 이제 2차항을 소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문제를 보면은 상수항을 소거하는 것도 있고 2차항을 소거하는 것도 있는데, 두 가지가 다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2차항을 소거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수항을 소거할 수도 있어. 상수항을 각각 9 곱하고 여기다 4 곱해서 빼버리면 상수항을 소거할 수도 있는데, 이 소거의 목적은 뭐냐면은요, 자, 이런 걸 얻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의 풀이의 이제 기본 원칙이 뭐냐면, 내가 한 문자로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의 풀이의 기본은 우리가 두 이상의 문자에 대한 식들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게 기본 원칙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대입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대입할 수 있는 1차식이 뽑혀 나와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내가 여기서 상수항을 소거한다고 그래서 대입할 수 있는 1차식이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 그러면은 2차항을 소거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대표 20번하고 이제 유제 21번 보면은 대표 20번은 요거를 하라는 얘기고 대표 유제 유제 1번은 요걸 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여기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여기를 소거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2, 여기는 3을 곱해서 6i 제곱 4x죠. 10i 8 여기서 이제 3을 다 골고루 곱해서 이렇게 유래유래 해서 뺍니다. 빼요. 빠방 빼면은 여기서 여기도 빼고 해서 계산을 간단히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빼면 이거 마이너스 19죠? 네, 19가 다 개수가 되니까 19로 다 나눠서 이렇게 아이고 이거 제기라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x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여기는 2차식 둘 중에 어느 하나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아래 거에다 할게요. y제곱의 개수가 조금 더 작아 보이는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y-1 대입해가지고 여기 x에다 대입을 해서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해 두 개를 구해주면은 각각의 y에서 1 뺀 게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순서상을 잡아가지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뭐 계산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 정도만 알려주고 넘어갈게요. 유제 20-1번도 마찬가지로 자, 요거는 이제 모양을 보니까 이제 x제곱에 xy 뺀 거가 2 그리고 이 xy의 2배 한 거에서 y제곱 뺀 게 3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내가 2차항이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있는데 두 개씩의 3개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2차항을 한 번에 소거를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상수항을 없애서 상수항 0이 되는 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인데 왜 이렇게 적었지? xy라고 적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인수분해를 해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상수항을 없애기 위해서 위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다 3, 2를 곱해가지고 뺍니다. 그러면 이제 3x제곱 3xy인데 4xy를 뺄 거니까 7xy가 되거든요. 자, 그 2y제곱을 뺄 거예요. 마이너스 2y제곱을.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상수항은 6, 6해서 빼서 0 돼서 날아갈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3, 2, 1 이렇게 음해 붙이면은 우리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니 여기서 x가 2y가 되거나 x가 3분의 y가 되거나 해서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모양에다가 얘네들을 각각 2y도 대입을 하고 x는 3분의 y도 대입을 해서 각각의 x, y 값을 또 구해서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면 됩니다. 계산도 어떻게 하는지 안 보여드려도 되나요? 근데 연립반정식 이렇게 지금 이제 18인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해 드렸는데 지금 계산 하나도 안 보여줬잖아요. 실제 계산 과정은. 계산 과정 더 보여줘야 되는 분 계시면 따로 말씀하시고 여기 있는 197쪽에 있는 문제들은 다 이제 어떤 형식이냐면 일단은 x 더하기 y가 얼마 그리고 x 곱하기 y가 얼마 꼴에 해당하는 값은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x 더하기 y가 얼마다, x 플러스 y가 얼마다 하면은 이제 문제들이 대체로 만약에 거기는 21-1번처럼 자, 뭐 유제 21-1을 먼저 얘기해 볼까? 여기처럼 이제 편하게 자, 더해서 8이 되는 것 중에 곱해서 15가 되는 거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있거든. 그러면은 곱해서 8이 되는 거, 더해서 8이 되는 것 중에 곱해서 15가 되는 거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3, 5죠. 맞죠? 그러면 이제 XY가 3, 이렇게 이제 이 순서대로 3, 5가 될 수도 있고 이 순서대로 5, 3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더해서 8이 되고 곱해서 15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내가 어떤 두 정수 중에서 그런 놈을 찾을 수 있으면 되게 편하게 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더해서 마이너스 2인데 곱하면 3이 되는 정수가 있을까요? 이런 건 없지. 자, 곱해서 3이 되는 것 중에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없잖아, 또.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xy가 마치 이런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야. 이게 자, 이렇게 생각이 되면 돼.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두근의 곱이 3이 되는 2차 방정식이에요 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나 여기에 해당하는 xy 값을 구하나 사실 똑같은 거잖아. 방정식을 표현하는 문자가 달랐을 뿐이지 이쪽 세상의 알파, 베타 값이나 이쪽 세상의 xy 값이나 다를까? 다를 리가 있어? 이걸 만족하는 알파, 베타 값이나 여기를 만족하는 xy 값이나 다를 리는 없겠지. 그러면 이제 내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되고 두근의 곱이 3이 되는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잖아. 이제 합이니까 물론 여기 부호 바꿔야 되고. 그죠? 그럼 여기를 근해 공식으로 풀면 알파, 베타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데 돼 있으면 우리가 문제에 쓰여져 있는 이 미지수가 x, y 모양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제 요걸 x, y를 어떤 다른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자를 t로 잡아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두근의 합이 알파고 두근의 곱하기 베타 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를 알파, t, 뭐 베타로 적을 건데 뭐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x 플러스 y 이렇게 적으면 어차피 이렇게 적어서 x 플러스 y에 해당하는 수하고 x, y에 해당이 되는 수를 대입을 해서 풀 거니까 제가 여기에 두근이 x, y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관점으로 다뤄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합과곱이 나오는 모양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표 문제처럼 합과곱을 따로 구해야 되는 문제들도 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21번 같이 이렇게 돼 있어. 자, 제곱의 합이 53이고, 곱이 마이너스 14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거 가지고 뭘 할 생각을 해야 되면 제곱 더하기 제곱하고 곱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합의 제곱에서 곱의 두 배를 빼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잖아. 자, 근데 여기가 이제 플러스 28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14 대입을 할 거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합의 제곱은 그럼 뭐가 되냐면 여기랑 더해서 53 돼야 되니까 25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5가 돼야 돼. 그럼 그거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제곱해서 25니까 합쳐서 5가 될 수도 있고
합쳐서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여기다 각각 x, y를 짝짓기라는 거야. 곱을 같이 짝을 지어줘. 곱해서 마이너스 14 되는 것 중에 더해서 5가 되는 거 있는지 한번 봅시다. 27이 있죠, 27. 그럼 바로 풀리는 거예요. 굳이 이런 방정식 안 만들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 때에는 이제 한 번에 바로 이렇게 곱해서 14가 되는 것 중에, 곱해서 마이너스 14가 되는 것 중에 합쳐서 5가 되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제 곱해서 이제 이거가 되는 정수 중에 합쳐서 이거가 되는 정수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넘겨서 여기는 x, y를 근해 공식으로 계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인수분해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순서상 이렇게 나오겠지. 2하고 7이 있으니까 뭐 7하고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 자리를 바꿔서 마이너스 2하고 7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순서상 두 개 나오겠죠. 자, 여기는 이제 곱해서 이제 마이너스 14가 되는 것 중에 합쳐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즉 여기다 부호가 서로 정반대로 바뀌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를 이제 구하는 거는 금방금방 구합니다. 네, 저거를 이렇게 푸시는 것도 오래 안 걸리고요. 그렇게 해서 해결해 보시면 되니까, 뭐, 딱히 이제 유제 21-1번하고 대표 21번은 더 얘기할 건 없는데, 대신에 요거는 좀 있겠다. 유제 그 21-2번하고 21-3번 같은 거 다룰 때에는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맞거든요. 거기 유제 21-2번이 뭐 3번도 그렇고 조금 형태가 좀 그런데, 그럼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처음에는 xy의 곱에 xy의 합을 더한 게 0이에요. 자, 그러면 뒤에 밑에 있는 식은 통분하셔야 돼요. 자, xy의 곱분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통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여기는 제곱 더하기 제곱은 이런 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양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 거 모양을 바꾸게 되면, 두 번째 식만 바꿔서 적으면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건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은, 자, 여기를 잘 보면은, xy가 둘의 합에 마이너스 2배라는 거야. 자, 이항해보면, 저렇게 합쳐서 0 되니까, 그럼 이제 뭐 하겠냐고. 여기는, 여기 xy 자리에다가, 여기 보이는 요 자리에다가 얘네들을 꽂아 넣어서 식을 조금 바꿔야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짓거리를 좀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바꿔주시면, 자, 이렇게 요놈분에,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xy를, 2x 플러스 y를 대입해서 쓰게 되면은, 자, 이런 걸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두고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x 플러스 y를 한 문자로 치환해서 뭐 이런 것처럼 여기 치환해가지고 바꿔서 푸셔도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y가 얼마인지 구해봐라 이렇게 구하는 건데 어차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게 0 되는 상황을 생각하면은 이제 문제 말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다 알파 베타 이렇게 알파 베타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뭐 t 같은 걸로 치환해서 이제 푼다고 치면은 자, 이거를 이제 양변에 이제 2t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라서 이제 t제곱 플러스 4t 반드시 여기서 약분하셔서 푸시면 안 돼요. 실제로 계산하다 보면 0이 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x 플러스 i가 분모 있었던 거 아니니까 0대로 상관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수꼴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2t를 곱해가지고 계산 물고 가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치환해서 푸셔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골고루 돌렸겠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닌가? 아, 마이너스 2t 곱하면 여기 한꺼번에 약분되겠구나. 모양 잘못 봤다. 다시 적을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는 5t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바로 나오는 거고요. 자, 저렇게 이제 좀 이제 학과급이 포함되어 있는 식으로 이제 좀 표현해서 풀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21-3번 또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3번도요. 21-3번도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제 합의 제곱 빼기 그 EXY로 이제 바꿔서 대입해서 풀어보시면은 네,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들 이제 마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98쪽이나 99쪽은 뭐 별거 없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문제들은, 방금 전에 문제들은 이렇게 합과곱을 포함한 모양으로 이제 변신을 시켜서 이제 하는 것까지 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 거기 이제 98쪽에 이제 22번 같은 거는 지금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Y가 다 실수이게끔 합니다. 또는 우리가 두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갖습니다. 아니면 중근을 갖습니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 22번 같은 거는 자, 얘네들이 이제 좀 XY가 다 실수이게끔 해주는 이제 조건은 어디서 결정이 되거든요. 다 모양이 다 지금 보면은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이에요. 다 보면은 모양이 하나같이. 그럼 우리가 왜 평범한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해서 풀었을 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해서 2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실수를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1차식을 이렇게 y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럼 이 대입한 순서상에서 우리가 y가 없어지고 x로만 채워지게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데 이 x의 값이 실수들이면 그 실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더하기 k를 해서 y를 결정하기 때문에 y도 같이 실수가 나와요. k도 지금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실수잖아, 문제에서. 자, 그러니까 대입을 해. 그러면 이제 y 자리에 얘네들을 대입해서 방정식을 작성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x의 값이 실수이기만 하면 이 연립방정식 만족하는 xy가 다 실수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입을 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정리를 조금 하셔야 되긴 하죠. 이제 그것만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를 풀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실수 조건을 구하시기만 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뭐 방정식 정리를 직접 하시고 여기서 판별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판별식 짝수를 이용할 수 있을지는 이제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짝수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짝수 공식 이용하셔서 이렇게 이제 해당하는 식을 만들어서 직접 해결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문제들도 자, 여기서 만약에 xy가 허수이다 뭐 이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미 x의 값이 허수가 나와야 여기에 대입해서 y도 허수가 나오는 거고 자, 만약에 여기서 중근이 나온다 그러면은 즉 이걸 만족하는 실수쌍이 거의 유제 22-3번에 있는 멘트처럼 오직 한 쌍의 근만 같습니다. 이러면은 여기서 x까지 딱 하나만 나와야 y 값도 하나로만 결정이 되면서 해가 한 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한 쌍이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판별식이 값이 는영이 돼야 되고 허수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보면은 이제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풀이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는지만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 정도는. 이제 계산 끝까지 선생님이 안 해드려도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이제 거기 그 옆에 있는 것들은 활용 문제예요. 우리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는 그냥 풀어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빠르게 선생님 식 어떻게 세우는지 뭐 알려드릴 만한 게 뭐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제 유제 3번까지도 식 세우는 게 그냥 까다롭게 보이지는 않아서 다 이제 중등 과정 활용해서 단련됐던 단련해봤던 문제들이라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이제 대표 23번하고 유제 23-1번은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하나 세우셔야 돼요. 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에 대한 등식이 조금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식 세워보시고 식 세워지는 잘 안 세워지는 거를 그냥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202쪽 넘어갈게요. 이제 201쪽하고 200쪽은 좀 설명하는데 제법 시간이 좀 필요해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202쪽 같은 거는 그냥 공통근이 있는 이제 2차 방정식 정도는 그냥 바로 설명이 가능하니까 자, 우리가 이제 공통근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대체로 어떻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냐면
우리가 여기서 자, 이런 식의 2차 방정식을 두 개 알려주고 방정식 다 쓰고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방정식 두 개를 작성을 해주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공통근이 있다라는 이제 멘트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자, 여기를 플러스 때 xi 값, x의 값과 여기를 플러스 때 x 값에 공통인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방정식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x 값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여기는 이 연립방정식 형태로 만들고 이 연방에 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a와 x에 대한 연립방정식 이렇게 읽으시고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느낌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상수항이 이미 영인식이 두 개가 있는데 각각 다 인수분해 하기가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이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유일하게 있는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여기는 이 x제곱을 소거하는 거예요. 이제 x제곱을 없애주면은 xa에 대한 1차식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들은 이제 이렇게 2차항이 소거가 되게끔 문제가 좀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서 일단 x제곱을 없앤다. 2차항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식을 빼요. 자, 빼서 이제 2차항 없애게 되면 이제 개수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보태는 거라서 이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x a에서 요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은 엄연히 a하고 x에 대한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으로 묶어줘야 돼. 인수분해로 푸셔야 돼요. 엄연히 얘기하자면.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 못 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이 식이 참이 되게끔 하는 xy 값을 다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앞에 게 0이 되려면 a가 마이너스 3이면 되거든요.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이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a가 마이너스 3일 때, 자, 여기다 집어넣어봐. 뭐 둘 다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a가 마이너스 3이면 둘 다 집어넣어서 엄연히 이제 처음에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두 개가 있던 거니까. 자, 둘 다 집어넣어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다가도 여기다가 똑같이 마이너스 3 대입을 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얼마 나오지? 이게? 마이너스 3 나오겠구나, 또. 자, 이렇게 일치한 두 식이 나오죠. 자, 그럼 문제에서는 단 한 개의 공통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일치하는 식이 나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 즉 공통근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되는 거죠. 두 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방정식이 바뀌니까 엄연히 처음에 말뜻으로 돌아가면은 공통근이 두 개가 됩니다. 일치하는 식이 나오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사항이 이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x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 1, 1, 1 대입을 해요. 그럼 1, 마이 a는 0. 뭐 하나만 대입해도 돼요. 어차피 여기다 1 대입해도 일치하는 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여기가 2가 되는구나. 자, 그래서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하나에만 대입해서 a 값 구해.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x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는 a의 값을 구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또 a가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 공통이 여기서도 두 개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어느 경우든지 간에 공통근이 한 개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좀 5번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네요. 끝에도 보니까 선생님이 다 방금 확인해 보니까 정답이 5번이에요.